안녕하세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3월로 예정된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해 말 2023년에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첫째는 대량 지갑 채택,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집중, 세 번째는 이더리움 기반의 로그인 방식이 탈중앙화 방식의 로그인 방식이 중앙 집중 방식의 로그인 방식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0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고도 했고요. 또 좀 더 안정성을 갖추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처럼 구글 등 중앙 집중화된 로그인 방식을 대체하려는 탈중앙화 방식의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자,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해소하려는 개발자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이었죠. 이더리움은 합의 메커니즘 방식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하는 대형 업그레이드인 머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더리움의 로드맵 그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는데요. 이 확장성 향상을 위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머지 이후 올해 3월로 예정된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더리움 재단의 핵심 개발자 회의는 2주마다 진행됩니다. 2022년 12월 8일이었죠. 작년 마지막으로 열린 이 개발자 회의에서는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일정을 올해 3월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성공한 머지 이후 이더리움의 후속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더리움 재단은 POS로의 성공적 전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던 기능들을 후속적으로 뒤이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머지는 블록 생성 방식을 채굴형 작업 증명 방식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분만큼 블록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많은 지분을 보유해서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는지 이걸 따져서 보상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 즉 예치는 블록체인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머지 이후 32개, 32개 이더를 스테이킹을 해주면 검증인이죠. 즉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 기여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드릴게요. 은행에서는 만약에 적금 상품에 가입한 뒤 혹여나 사정이 생기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2020년 12월 이후 머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비콘 체인에 스테이킹 됐던, 그리고 이후 스테이킹 된 이더들이 아직까지 중간에 인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으로 치면 지금까지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던 거죠.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테이킹된 자금, 이 이더리움을 이제 손쉽게 인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업비트의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 공지에도 보면 언스테이킹 시기, 즉 예치된 이더를 인출할 수 있는 시점은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완료 후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스테이킹 해둔 이더리움은 인출이 안 되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간 이더를 회수하지 못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으로 락업된 이더에 대해서 청구권과 그리고 획득한 보상을 표시하는 파생 토큰을 발행해서 기회비용은 제거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쪽에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이른바 스테이킹 유동화 프로토콜이 그 예입니다. 아무튼 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는 코드를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해져서 유동성도 좋아지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닌데요. 이더리움 개발자 팀 베이커에 따르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을 둘러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킹된 이더의 인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 2에서 가스피의 절감, 세 번째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죠.
기술이죠. EVM입니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개선을 들었습니다. EIP라고 합니다. 이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죠. 이더리움의 개선 제안을 얘기하는데 레이어 2에서의 가스피 절감은 레이어 1의 데이터 저장 비용을 줄이는 개선, 그리고 네트워크의 정체를 줄이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좀 높여보자고 하는 그 샤딩에 초석이 되는 트랜잭션 구성 요소를 변경하는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EVM 개선은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 계약 코드가 데이터에 담겨 있었다면 이를 분리해서 좀 가볍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데이터 분리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1월 5일 비탈릭 부테린은 트위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이더리움 로드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서지, 스컬지, 버지, 퍼지, 스플러지,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그 추가적인 5단계 로드맵 일정이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미래는 거래 속도와 처리 비용의 최적화 등 확장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샤딩 등 이더리움의 확장성 개선이 주목됩니다. 이 비탈릭 부테린이 전망한 올해 세 가지 추세죠. 대량 지갑 채택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강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집중,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방식의 로그인 시도, 이런 것이 실제 구현되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2%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